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AMPN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이다의 광고 퍼포먼스 4팀 최미주입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주제가 메타 광고 마스터 하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좀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 아침이니까 좀 간단하지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꿀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메타 광고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오디언스 네트워크 이렇게 네 가지 다양한 지면에 노출되는 광고를 메타 광고라고 하는데요. 일단 메타 광고는 사실 배너 광고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소재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은 좀 뭐 세팅하는 꿀팁이나 아니면 소재를 만들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미주 대리님께서도 지금 메타 광고 많이 집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메타 광고에 이제 좀 다양한 캠페인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인지도 캠페인이랑 네. 트래픽, 그리고 참여, 그리고 잠재 고객, 이렇게 앱 홍보, 판매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캠페인 목표는 6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오늘 유튜브 그 마케팅 학교에 올라간 영상 중에 하나가 제가 잠재 고객 캠페인을 활용하는 영상을 제작해서 올라갔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인지도, 트래픽, 뭐 잠재 고객, 판매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광고를 하는 업종이 보통은 이커머스 업종이나 DB 업종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커머스면은 판매를 무조건 맞아요. 하시고 그 뭐 DB 업종일 경우엔 잠재 고객 그리고 좀 브랜드 인지도나 그 모수를 쌓고 싶을 때는 인지도, 트래픽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이렇게 6가지 정도가 있고 어쨌든 배너 매체이다 보니까 소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인지도도 그렇고 트래픽, 참여, 잠재 고객, 앱 홍보, 판매 어쨌든 이 모든 그 캠페인 목표들에서 다 소재가 필요한데 혹시 소재를 만들 때 보통 이제 다들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네이버 검색 광고인데 소재를 만들 때 좀 활용을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소재 발굴을 처음에 할 때는 일단 같은 상품인데 타사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진행하는지 모니터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 타사에 비해서 우리 상품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강점이 그럼 부각할 수 있도록 많이 소재들을 만들고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재들을 뭔가 무작정 많이 만들기보다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타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좀 명확한 소구점을 잡고 제작하고 테스트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또 시즌별로도 그리고 프로모션별로도 소재를 또 발굴하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추석 같은 경우도 미리 소재들을 준비하고 그 광고를 진행하는 게 좋은데 추석 소구점을 잡아서 추석 프로모션 할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제작들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저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미리 해야 되는데 추석이 지나면 또 가을이잖아요. 네. 가을이 오면 또 캠핑을 좀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캠핑 갈 때 캠핑 용품을 파시는 그런 이커머스 업종들이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미리 지금부터 소재 제작부터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 좀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하다 보면은 GFA, 뭐 모비온, 메타 이렇게 먹히는 소구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체별로 조금 모여있는 타겟층이 좀 다르다 보니까 특히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는 계시지만 주요 활동하는 유저들이 이제 좀 2030 연령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재를 만들 때 저는 일단 밈을 좀 활용을 하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요즘 유행하는 어쨌든 밈을 활용을 했을 때 한 번 더 시선이 가고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었어서 밈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전에 미주 대리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대로 이제 그 광고 라이브러리에 가면은 이제 경쟁사들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실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잘 나와서 유지를 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은 이제 보통 소재를 제작을 할 때 저희가 무슨 다양한 업종 경험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든 업종에 대해서 빠삭하게 이제 소재를 요즘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를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광고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요즘 경쟁사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고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이렇게 네, 많이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메타 광고 관련 자격증은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제 SNS 마케터, 마케팅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고요. 그리고 지솔전님께서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제가 브랜드를 운영 중인데 인기가 없어서일까요?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매가 안 나와요.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좀 많은데 일단 어쨌든 인기가 없는 브랜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게 사실 인기라는 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해를 하기에 해당 브랜드는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나이키에서 광고를 하면은 걔네가 소재를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이미 나이키니까. 이미 나이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광고를 봤을 때 그냥 네. 나이키인데 뭘 더 볼 게 있나 하고 당연히 클릭을 하게 되는데 비인기 브랜드의 경우에 사실 알던 브랜드도 아니고 이 제품이 완전 특출난 게 확 와닿을 수가 있긴 하지만 소재 내에서 담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려하는 기간도 길고 좀 보면서도 이게 정말 좋은 제품일까? 후기가 많지 않다면 굳이 구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전환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게 다른 캠페인을 활용을 하지 않고 전환 캠페인만 운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환 캠페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판매 캠페인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전환 캠페인만 단독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광고를 집행을 하면서 메타 측이랑도 많이 미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얻은 레퍼런스랑 이제 메타 측에서 좀 더 상세하게 이런 식으로 해봐라 라는 제안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 같은 경우엔 전환 캠페인을 단독으로 운영을 했을 때는 전환이 발생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메타 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메타 측에서도 제안을 준 게 인지도나 트래픽 캠페인을 같이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환 캠페인은
판매에 가장 적합한 타겟한테 노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없으면 전환까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의류 브랜드 중에 좀 인지도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광고주가 있는데, 원래는 전환 캠페인이랑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병행을 하다가 메타 측이랑 이제 소통을 해서 인지도 트래픽 캠페인을 같이 활용을 해봐라 하셔가지고 트래픽 캠페인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트래픽 캠페인을 통해서 모수를 좀 쌓고 인지도를 좀 높인 다음에, 확실히 브랜드를 운영을 하려면 브랜딩이 진짜 중요한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환 캠페인이랑 트래픽 캠페인을 병행을 해서 인지도를 높이면서 같이 전환까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요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솔전님께서도 지금 좀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환 캠페인만 전환 캠페인만 운영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트래픽이나 인지도 캠페인을 같이 병행을 하시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영상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6가지 캠페인 목표 중에 잠재 고객 캠페인이라고 있었잖아요. 미주 대리님께서는 혹시 메타 광고를 보고 실제로 DB를 남기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있기는 한데 그 남겼으나 좀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메타 광고에서 요즘 DB 업종도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최근에 그 피부과 광고주가 한 명 생겼는데, 그렇게 되면서 저한테 피부과나 아니면 성형외과 광고가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이런 광고들 같은 경우에는 DB를 남기는 광고가 진짜 많은데, 실제로 저는 어쨌든 DB라는 게 저의 정보를 담아내는 맞아요. 거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사실 있거든요. 요즘 번호 한번 잘못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여기저기서 전화 오기 때문에 DB를 남기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좀 홈페이지까지 들어가서 막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뭐 사는데 이런 거 다 남기기가 진짜 번거롭고 안 남기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요즘 DB 업종들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이 잠재 고객 캠페인이라는 건데, 잠재 고객 캠페인 내에서 이제 인스턴트 양식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홈페이지에 유입이 돼서 그 안에서 DB를 남기기보다는 그 인스턴트 양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원하는 DB 리스트를 뽑아서 양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름, 뭐 성별, 나이, 직업까지만 궁금해. 그럼 이제 인스턴트 양식에 직업, 나이, 성별, 뭐 이름, 이 정도만 딱 간단한 양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댓글 문의까지 남기는 거는 조금 부담을 느끼는 유저들도 이렇게 인스턴트 양식으로 활용을 했을 때 훨씬 DB가 많이 뽑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도 좀 그 DB를 많이 모집하는 게 중요했던 광고가 있었는데, 그 광고도 인스턴트 양식을 활용을 했을 때 DB당 단가가 5,000원대가 나왔거든요. 엄청 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DB 업종인데, 사실 근데 이게 질이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기 좀 맞아요. 어렵긴 해요. 가장 질 좋은 DB를 확보를 하려면 사실 네이버긴 그쵸. 하죠. 바로 직접적으로 들어와서. 왜냐면 네이버는 어쨌든 간에 내가 그 구매 의도나 아니면 진짜로 이 업종이나 이 브랜드가 궁금해서 완전 좀 비교적으로 정확한 확실한 의도를 갖고 검색을 해서 그 홈페이지에 유입까지 돼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간 이제 문의란까지 가서 남긴 거다 보니까 네. 질 좋은 DB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인스턴트 양식이라는 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에 유입이 돼서
DB를 남기기 부담스러워하는 유저들까지 간단하게 남길 수 있는 DB다 보니까 좀 질이 엄청 좋은 뭔가 진짜로 뭔가 계약이 체결된다든지 그렇게까지 질 좋은 DB는 아닐 수 있지만 좀 어쨌든 간에 우리 브랜드에 관심을 가질 만한 브랜드 그 유저들이 어쨌든 인스턴트 양식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DB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댓글 보면 잠재 고객이 너무 효율이 좋아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진짜 집행을 해보면 이게 훨씬 효율이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DB 질이 좋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를 하기에는 단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맞아요. 그 미주 대리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입찰가가 엄청 높잖아요. 실제로 네이버는 이제 약간 다들 기본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경쟁사도 엄청 많고 그래서 DB가 질은 좋을지라도 예산이 한정적인 광고주들의 경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광고주들이 돈도 많고 막 예산도 엄청 많이 쓸 수 있으면은 다 네이버 하겠지만 어쨌든 한정적인 예산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잠재 고객 캠페인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혹시 또 메타 광고에서 팁을 전수할 만한 게 있나요? 지금 메타랑 GDN 둘 다 운영 중인데 메타가 너무 비용이 비싸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메타 광고 혹시 그 지금 말씀을 주셨던 분이 DB 업종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메타 광고가 비용이 비싸졌다라는 말이 사실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소재 A라는 소재가 있고 B라는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 두 개에서도 되게 효율 차이가 심하잖아요. 근데 GDN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 매체이다 보니까 메타가 만약에 갑자기 비용 CPM이 만약에 너무 높아졌다든지 아니면 CPC가 높게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소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클릭해서 들어왔더라 해도 홈페이지가 너무 복잡하거나 이게 뭔가 보기 힘들다면은 구매까지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결제하기도 복잡하면은 결제에서도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일 소재랑 동일 URL로 타겟도 동일하게 잡았지만 CPC 차이가 난다. 이게 그 메타랑 GDN의 비교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GDN도 반응형 이제 배너 광고고 노출수도 엄청 많고 유입도 많이 되는 매체다 보니까 CPC가 좀 낮게 나올 수는 있는데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CPC가 좀 높게 나왔다 하시면은 소재도 한번 변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타 광고를 되게 많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미주 대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재를 한번 등록해서 되게 타이트하게 효율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재를 한번 등록을 해서 만약에 소재를 보통 한 번에 3개 정도 뭐 등록을 했다고 치면은 그 3개의 효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머신러닝이 2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저는 한 2, 3일 정도 돌렸을 때 이 소재에 어느 정도 효율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재를 등록을 해서 한 2, 3일 돌렸는데 효율이 안 나온다. 그리고 3개의 소재 중에 어떤 한 소재에서 효율이 잘 나오고 있다 하면은 그 소재랑 좀 동일한 소구 포인트를 활용해서 베리에이션을 해서 또 다양한 소재들을 등록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게 좀 업체 측에서 소재 만드는 게 좀 한정적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편집을 할 수 있는 영상 편집이 가능한 브랜드도 많지 않고 이미지 소재도 광고 소재로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는 업체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소재를 직접 제작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의 레퍼런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 라이브러리를 참고하기도 해서
되게 이 소재 효율 잘 나오겠다 하는 걸 등록을 해봤지만 안 나올 때도 있고 네. 와, 이 소재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오히려 효율이 엄청 잘 네, 나오는 경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광고를 할 때는 단정을 짓기는 좀 섣부른 것 같고 소재를 만약에 GDN이랑 메타랑 같은 소재로 등록을 하고 같은 URL로 했을 때 뭔가 어느 한 매체에서 CPC가 너무 높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효율이 안 나온다 하면은 꼭 메타랑 GDN을 같은 소재로 가져갈 필요는 네,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토입에 매체별로 효율이 다 다르다. 타겟도 다 다르다.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GDN에서 잘 나오는 그 GDN에 모여있는 타겟이 있고 메타에 모여있는 타겟이 있기 때문에 메타에서는 좀 다른 소구 포인트를 활용한 소재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소재를 활용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소재적인 측면에서 이게 요즘 뭐 메타나 GDN에서 요즘 어떤 소재가 효율이 잘 나오나요? 이렇게 궁금하시면은 저희 아마 요 위쪽에 저희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피드백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막막하시다 아니면은 효율이 너무 안 나온다. 요즘 우리 업종들은 뭘 하고 있나요? 궁금하시면은 저희한테 한번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회사 내에 엄청 다양한 업종에 엄청 많은 브랜드들이 광고를 저희한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 하나는 진짜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랑 GDN이 동일한 배너 매체긴 하지만 그 매체마다 사용하고 있는 연령층도 다르고 타겟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소재랑 타겟도 동일하게 잡으셨다면은 이 부분은 좀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타 쪽에서 효율이 잘 나올 것 같은 소재들을 계속 변경을 해주고 또 GDN 쪽에서도 어떤 타겟에서 잘 효율이 나올지도 파악하면서 좀 다르게 잡아가셔야지 좋을 것 같고 그래야 CPC 차이가 크게 이렇게 어디서 CPC 차이가 날 수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사실 메타 광고뿐만 아니라 모든 광고를 할 때 광고주님들께서도 좀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이제 보고서 아니면은 뭐 데이터 분석.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광고를 세팅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 마케팅 학교 보고 세팅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고 실제로 세팅 자체는 저는 그렇게까지 막 공부를 하면은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 광고주님들께서 저희한테 맡기는 이유는 이제 광고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전략을 저희가 잘 짜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각 매체들마다 있는 보고서 기능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에는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메신저, 오디언스 네트워크 이렇게 다양한 지면이 있고 그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내에서도 뭐 릴스, 스토리, 피드 이렇게 다양한 구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처음에는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논타겟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지면에서 효율이 발생했는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걸 파악해야 할까요? 그리고 성별, 나이대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보통 좀 광고주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GFA를 했는데 뭐 4050에서 많이 전환이 났어요. 그럼 우리 제품은 4050에서 좀 인기 있는 제품 아닌가요? 하시는데 또 막상 메타를 했을 때는 이 제품이 어떤 연령에서 팔릴지 모르거든요. 네, 사실. 맞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이에요. 막 영양제야. 그럼 당연히 GFA에는 보통 4050 막 이렇게 좀 높은 연령대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거기서 전환이 나겠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낮은 연령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추석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이 메타에서는 또 2030한테 잘 먹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별, 어떤 연령대에서 전환이 잘 발생됐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뭐 시간대도 있겠죠? 우리 제품이 어떤 시간대에 판매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거 외에도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지금 보면은 시간대까지 했고 이거 말고 상세 데이터들 있잖아요. 뭐 노출, 클릭, 뭐 전환당 비용, 장바구니 그래서, 담기. 결과당 비용, 뭐 구매, 장바구니 담기 등등 엄청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왜 봐야 되냐? 노출은 사실 메타 광고를 진행해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걸어두면 하루에 예산이 거의 다 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클릭은 그거랑 별개로 만약에 우리의 소재가 매력적이지 않았다면 클릭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클릭률이 막 낮아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트래픽 캠페인에서 좀 더 클릭률이 높게 나오고 전환 캠페인에서는 클릭률이 좀 비교적 낮게 나오잖아요. 어쨌든 타겟이라는 게 트래픽은 모수를 쌓는 목표일 수 있고 좀 전환 캠페인은 진짜로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유저한테 노출을 시키는 거라 이게 조금 다르게 클릭률이 나타나긴 하는데 뭐 클릭률이 너무 낮다 하면은 저희가 새롭게 이 소재는 매력도가 떨어지나 보다. 새로운 전략을 새로운 소구 포인트를 활용한 소재를 제작을 해야겠다. 라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환당 비용이 너무 높아. 판매는 되지만 전환당 비용이 막 10만 원. 네. 이러면 이거는 전환당 비용이 너무 높다. 우리 예산 대비 이건 비효율적인 소재구나 하면은 또 새로운 소재 제작해 볼 수 있고 뭐 그리고 또 이제 머신러닝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7일 이내에 50건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머신러닝이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려면 이제 구매 수, 그 장바구니 담기 수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세 데이터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구매가 사실 50건이 일주일 안에 50건이 발생이 되려면 좀 인기가 있는 브랜드여야 되잖아요. 사실 구매 50건 발생되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또 새로운 전략으로 저희가 세운 거는 장바구니 담기는 비교적으로 좀 많이 담기는 편이기 때문에 장바구니 담기를 전환 이벤트로 잡아서 머신러닝이 활성화가 되도록 제한이 되지 않도록 장바구니 담기를 이벤트 값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이렇게 돌리고서는 장바구니 담기 같이 그 리타기 캠페인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메타가 제가 항상 말을 하는 게 타겟팅. 굉장히 다양한 타겟팅이 가능하잖아요. 뭐 맞춤 타겟이 될 수도 있고 유사 타겟이 될 수도 있고 관심사 타겟, 뭐 인구 통계 되게 다양한 타겟이 가능한 매체잖아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맞춤 타겟 내에서 이제 뭐 우리 제품을 장바구니에는 담았었는데 구매까지는 하지 않았던 사람 아니면 우리 제품이 보통 한 번 사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야. 근데 그러면 당연히 뭐 구매하고 뭐 한 달, 두 달은 구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제품을 30일 이내에 구매했던 유저는 제외.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믹스가 가능한데 180일 이내에 우리 제품을 장바구니에 잡았던 사람한테 광고를 노출을 할 거야. 근데 거기서 30일 이내에 구매했던 애들은 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도 상세하게 타겟이 가능하고 좀 어쨌든 간에 이것도 다 이런 타겟이 다 처음부터 활용하는 타겟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인구 통계는 저희가 뭐 연령이나 성별은 시작할 때부터 대략적으로 잡고 갈 수는 있지만 맞춤 타겟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모수가 쌓여야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분석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매체별로 다 이제 보고서 기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뭐 이제 새로운 전략을 계속 세워 나가는 게 메타 광고에서도 그렇고 다른 광고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침인데 생각보다 많이 봐주시고 많이 들어와 계셔가지고 저희가 좀 수월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다들 저희의 이 라이브를 보시면서 잠을 깨고 계신 건지.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9월 이제 곧 9월이 되잖아요. 네. 9월이 되면 또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라이브를 찍을 거기 때문에 그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봐주시고 또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또 질문 주시고 아니면 이제 영상이 저희가 뭐 30분에서 1시간밖에 촬영을 라이브를 안 찍다 보니까 궁금한 걸 질문을 못하고 놓치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마케팅 학교에 다시 업로드가 되기도 하고 저희 여기 위에 컨택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항상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없으신 것 네. 같으니까 오늘 이 아침부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조금 더 말씀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좀 아쉽다고 하셔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캠페인에 예산을 거는 게 좋을지 아니면 광고 세트에 예산을 거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것만 설명드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캠페인에 예산을 거느냐 세트에 예산을 거느냐 이것도 어쨌든 소재 테스트 관련된 걸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뭐 소재 테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겟 테스트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한번 미주 대리님께서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만약에 소재 테스트를 보고 싶다 하면은 광고 세트 예산을 걸어서 그 세트마다 하나의 소재씩 넣어가지고 그 소재에서 효율이 잘 나오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타겟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같은 소재들인데 타겟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하면은 캠페인에 예산을 걸시면은 동일하게 예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타겟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덧붙이자면 보통 저희가 소재 A/B 테스트라는 말 저희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광고를 집행해 보시면 이제 매체사별로도 굉장히 많이 있는 기능이라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소재 테스트를 다들 잘못하고 계신 경우도 많은데 한 세트 내에 소재를 막 5개, 10개 이렇게 넣고 테스트를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막 잘못됐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항상 할 때 원칙으로 생각을 하는 게 세트 하나에 소재 하나를 넣어서 동일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지 좀 정확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좀 타겟이든 소재든 뭔가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은 세트 하나에 소재 하나 이렇게 예산 분배를 해줘서 진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세트 하나에 소재를 다 몰아넣을 경우에는 머신러닝 기반이다 보니까 소재 몇 개만 예산이 분배가 되어버려서 아예 뭔가 좀 뭐랄까 테스트라고 하기도 애매하게 그냥 어차피 한두 개만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소재는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될 경우가 많아요. 노출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테스트를 그쵸. 하겠어요. 그래서 세트를 뭐 3개를 파서 예산을 똑같이 2만 원씩 부여해서 진행을 해보시고 거기서 이제 뭐 클릭률이든지 CPC든지 전환당 비용이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걸 기반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광고라는 게 정답이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집행 이력이 많고 레퍼런스가 좀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랬다.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그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가 이제 전환 캠페인에서 전환이 잘 안 났을 때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으로 바꿔서 진행을 했을 때 조금 전환이 났던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 조금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최근에는 전환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소재 테스트를 좀 하고 그 소재 테스트에서 조금 성과 소재가 발굴이 되면 그 소재들을 또 모아서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조금 비교적으로 전환이 많이 뽑히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이제 많이 일을 하러 가신 것 같아가지고 네. 댓글이었고
더 이상 질문이 없고 저희가 준비해 온 부분도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아쉬워야지 저희가 이제 또 9월 달에 해야지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마케터 이다혜 광고 퍼포먼스 4팀 마케터 최미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